대치권에서 고등학교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을 원하신다면 KNS 의대 프리미엄반으로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KNS 예비고 1 의대 프리미엄반 담임을 맡고 있는 독해 담당 현소연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 질문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NS를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KNS에 이미 그 자녀분들을 보내고 계시는 어머님들은 의대 프리미엄반이라는 부분이 바로 일반 대치권 고등학교를 지향하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가장 상위반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대반과 의대 프리미엄반 이 두 반은 상위반에서 어떤 부분들을 폭넓게 좀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고1 의대 프리미엄 반 같은 경우에 영역별로 소개를 좀 드리는 게 아무래도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텐데요. 의대 프리미엄 반 독해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GRE의 단어 그리고 탭스 단어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두 가지 단어를 굳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대치권의 일반 고등학교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시험에서 활용되는 어휘의 폭이 상당히 좀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들이 단어에 힘을 주는 건 아니지만 힘을 정말로 제대로 주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GRE와 탭스 단어까지 포함을 해서 공부를 했을 때 훨씬 더 대응이 쉽다라는 데 있죠. 두 번째로는 서술형에서의 문항 차이인데요. 바로 의대 프리미엄반 아이들은 주중반 기준으로 한 번에 20문제씩 총 40문제를 매주 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탭스 어법과 수능 어법을 둘 다 아우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어머님들께서 의문을 많이 제기해주고 계세요. 굳이 탭스라는 어법을 가지고 가야 되는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치권 고등학교의 어법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서술형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술은 그저 객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지문을 전체적으로 읽고 잘못된 부분이 어디인 것 같고 그 부분이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지 친구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법 개념을 배운다 하더라도 이 어법 개념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 어법 문제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답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구나. 그럼 그 답들에서 헷갈릴 만한 포인트들을 선생님들께서 교체해서 아이들한테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모든 아주 매력적인 오답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볼 수 있는 건 사실상 수능 형식보다는 탭스 어법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마지막으로는 단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바로 GRE 단어 문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제가 지금도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풀어볼 일이 과연 내가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간혹 가다가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어휘를 암기하고 숙지하는 거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빈칸이 나와 있는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어휘가 해석상, 즉 맥락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단어가 조금 더 적합한지를 비교해서 골라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어의 뜻을 안다라고 해서 무조건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능에서 31번에 해당되는 그 빈칸 문제가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좀 직결된다라고 봐주시면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어휘들을 가지고 논리력을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모의고사와 그리고 어법은 탭스 어법을 같이 아우른다는 점에서는 두 레벨 간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기와 그리고 단어적인 부분에서 탭스와 GRE 복화가 들어가느냐 탭스의 듣기가 포함이 되느냐 이 부분은 의대 프리미엄 반에서만 집중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매주 목요일 금요일 날 치러지는 고등학교 내신 모의고사에서는 의대 프리미엄 반 아이들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저희 원내 4%에 드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편이고요. 특히 휘문고등학교 편에서는 1등부터 9등까지가 전체 의대 프리미엄 반 아이들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확실히 의대 반 친구들과의 차이는 또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이 점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일요일 날 진행이 되고 있는 클리닉 거기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사설 모의고사 풀었을 때 1, 2등급 상관에 중점적으로 몰려 있다라는 부분들도 저희가 매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엔 아무래도 제가 독해 담당이다 보니까 독해 쪽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1등급이 조금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는 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독해력은 좀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서 변별이 나는 이유는 그래서 얘기하는 논리 독해와 본인의 논리가 상충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진다라는 걸 제가 종종 발견을 하곤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너의 논리라는 부분과 글이 얘기하는 논리라는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져 있는 그런 단서들을 기준으로 그래서 말하는 논리를 너의 논리력을 어느 정도 잠재운 상황에서 따라갈 수 있는 그 변별을 좀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아이들인지라 아직은 외국어로서의 이 영어라는 부분이 낯선 부분들이 바로 직역을 했을 때 되게 어색해져 버리는 그런 문장들의 뜻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이 글의 논리 과정에서 왜 들어가 있는지, 그럼 앞뒤 논리를 따졌을 때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이 돼서 이해가 돼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혼자서 특히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논리력을 증강하는 쪽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듣고자 한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중학교 3학년이 아닌 2학년 친구들에게 제가 해야 되는 말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배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제가 만나게 될 중학교 2학년 이제 예비 중3 학교 어린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하는 과정에서의 힘든 부분보다 성공을 해냈을 때 완성된 본인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에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거기에서 또 이제 의대 프리미엄 반이라는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겠지만 그 쉽지 않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 나갔을 때 결국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조금 더 수월해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발판으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기반이 된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해주고 힘들더라도 저와 함께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의대 프리미엄 반을 같이 이끌어주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병행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그 시점에는 상당한 결과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의대 프리미엄 반에 올라와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꼭 이 말을 명심해 주시고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